네, 태풍 카눈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 카눈이 현재 수도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김 본부장님, 현재 위치 정확하게 어디쯤 지나고 있고 또 어디가 또 주의해야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중심이 수도권까지는 못 왔고요. 예. 경기도, 충청북도하고 경기도 그 사이까지 이제 왔는데, 문제는 이제 중심을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태풍 강풍 반경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서울, 경기도 그 태풍의 그 위성 영상이나 레이더 영상을 보면 나타나듯이 그렇게 이제 태풍의 어떤 맞이하는 입장이 이제 수도권은 됩니다. 예. 남쪽 전라남도와 이 경상남도 쪽은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충청도와 경기도는 이 태풍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다섯 시간 정도는 이 수도권에서는 그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 태풍이 바다에 있다가 남해안에 오늘 오전 9시 20분에 거제 부근에 상륙할 때만큼의 위력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때 가거도에서 초속 거의 40m 가까운 강한 바람이 불고 강한 그 남쪽에 많은 380mm 정도 비가 내렸거든요. 예. 이 정도의 비가 수도권에 내리지는 않지만 지금 중심 부근에서 초속 2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쪽은 괜찮지만 그동안 낮 동안 남쪽의 그런 강한 바람과 많은 빗 속에 있을 때 덜 했던 이 중부지방이 이제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 속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요. 이 태풍을 지나면서 한 5일 전부터 이런 진로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역시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을 했고 우리나라를 동서로 딱 나누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심이 서울의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진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를 밟는 태풍을 저도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갈치자 할 때도 이상했지만 우리나라를 딱 양분해서 오르는 대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어딘가에 상륙하게 되면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동해상으로 빠지거든요. 예. 대부분 뭐 마산에 상륙한 2002년 태풍 루사가 강릉 쪽으로 빠지면서 동해안 쪽으로 빠지거나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태풍은 남에서 북으로 북한까지 이 태풍의 강도를 보면 내일 평양에 아침 9시 정도까지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때까지도 태풍의 이름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특이한 진로를 갖는 그런 태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행보가 되게 특이한데 왜 이렇게 행보가 특이한지 사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경로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내리게 상륙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근까지 태풍이 올라오면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를 만나서 쏜살같이 느리게 진행하던 게 빨려가듯이 북쪽으로 통상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 이 태풍 카눈은 상층에 기압골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회를 탄다고 그러나요? 그 상층에 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니까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고 예. 그러는 바람에 이제 많은 비가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면 비가 내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지는데 오랫동안 이동 속도가 느리게 되니까 오래 머무르면서 이런 피인데 원래 예상했던 동해안에 뭐 600mm 이상 이 정도 예상 가격을 내놨거든요. 이제 꼭 그걸 달성하면 이제 더 큰일 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강원도 동쪽에 한 400mm 정도 내렸으니까 이 태풍은 비가 올 만큼 태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를 다 쏟았다. 또 강풍의 기록을 당연히 깨지는 못했지만 남쪽에서 상륙할 때 초속 한 39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해서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 이틀 반 정도 오랫동안 누비고 올라가면서 영향을 준 그런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강이 넘친다거나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비와 강한 비 속에서도 그런 비교적
그 다행스러운 그런 태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애초에 그 경남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전에도 강원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입니까? 이 태풍의 이제 중심이 그때 남쪽에 올라올 때 태풍 전면에 그러니까 태풍이 밑에서 뜨거운 공기를 밀어 올렸는데 그 전면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태풍이 밀어 올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이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아직 밑에 있는데 왜 여기가 비가 많이 오지? 이게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네. 태풍이 밀려 올려준 따뜻한 고온다 습한 수증기가 비구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회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 이 태풍이 내륙으로 오면서 다소 세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태풍의 기본 조건이 바닷물에 이 증발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륙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바닷물에 증발량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태풍의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의 기압이 낮아야 되거든요. 낮아야 고기압에 의해서 부분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의 이동이거든요. 근데 수중량이 없어버리니까 저기압이 되지 않아서 공기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결국 태풍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육지로 왔다 그러면은 긴급하게 세력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세력이 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해안을 끼고 중심 센터가 서해안을 끼거나 아니면 남해안을 끼고 동해안을 끼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태풍의 이력이 상승이 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중앙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부가 태풍의 눈이 육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동안의 있었던 어떤 세력이나 수증기 양에 의해서 계속 태풍의 강도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김 본부장님, 이 그 날씨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내륙으로 왔지만 지금 중부지방은 아까 주의해야 할 단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 시간부터 한 서너 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이 태풍이 지금 주변에서 따뜻한 수증기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저도 의아한데 다른 태풍 같았으면 벌써 흐트러지거나 많이 와해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레이더 영상에서 보듯이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따뜻한 바다로부터의 공급은 안 돼. 그래서 오른쪽과 남쪽이 이제 그 비기 시작했거든요. 예. 자, 이 저 전체가 태풍 그 어떤 덩어리는 아니고요. 밑에 보면 태풍의 눈이 크게 있는데 그러면서 저런 그 비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원래 태풍 자체가 가지고 온 수증기를 지금 소모하는 단계가 이렇게 몇 시간 이어지는 거 보면 상당히 특이한 태풍이기도 합니다. 저 주변에서 바닷물 공급에서 따뜻한 공기를 당연히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예. 그러나 남쪽에서 그 남서 기류를 타고 뜨거운 공기가 또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 태풍은 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에너지만 다 소진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맥시멈으로 한 4시간 정도만 지나면 예. 태풍은 뭐 저 남쪽처럼 중부지방도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 저게 저 정도의 이제 그 좀 규모가 작아지면서 북한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파란 하늘이 밑에 나타나느냐 중부지방 내일 오후에도 태풍이 북한 쪽으로 간 뒤에도 그 후면에 따라 들어오는 어떤 또 다른 수증기에 의해서 구름은 끼고 내일 오후까지도 이 중부지방에 강한 저렇게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 예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부지방 계신 분들은 각별히 또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요. 이 MBN에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영상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건요. 이 혹시 모를 피해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속초의 한 가게 안의 모습인데요. 이 가게 밖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가게 안의 모습도 아까 보였는데 지금은 속초 중앙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목이 넘게끔 물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걸어 다니고 이 상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저렇게 침수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또 비가 많이 왔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여드리면요. 이 강릉 주문진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창문을 닫아놨는데도 그 틈 사이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전에 지금 촬영된 영상인데 이 태풍 영향권이 아니었는데도 비가 많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영상입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이원영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사찰 경내에 이 빗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또 쓸려 내려가는 것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면 또 산사태 우려도 있고 하니까 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다음은 예. 일단 영상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구미에서 이선희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아이가 우산을 펴는데도 이 우산의 바람의 힘에 이기지 못해서 날아가는 모습이고 또 저 우산 구겨진 것만 봐도 비가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경북 구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낮 12시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영상만 봐도 좀 피해가 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워낙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대비를 많이 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예보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또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또 학습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말 총력을 다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또 잼벌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와중에 또 이런 지금 태풍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준비한 결과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9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나고 있는 태풍 카눈인데요. 이 태풍이 지나간 경기도 이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윤기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앞입니다. 조금 전 중계 시점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계속 조금씩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북 충주 지역에서 조금씩 북상하던 카눈은 이곳 이천 주변을 지나서 계속해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에 대비한 듯 거리엔 차도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혹시나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카눈이 경북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할 때 중이었던 강도가 한 단계 약화하긴 했지만 기상청은 여전히 초속 17에서 24m의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속 24m면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람입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도 우려되는데요. 산사태 우려 지역 200여 곳을 사전 통제한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폭우로 경기 광주 남한산성 주변 마을 등에서 큰 피해를 본 만큼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특히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다음은 비가 많이 왔던 강원 동해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은 아직도 비가 조금씩은 오는 것 같은데 이 태풍 루사로 또 큰 피해를 본 지역이라 주민들의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장진철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곳 강릉의 비는 지금 모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붓던 비도 그치고 강해있던 바람도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낮 상황은 정말 심각했는데요. 아파트 베란다 문을 꽉 닫아 놓았는데도 비가 집으로 다 들이쳤습니다. 당시 강릉에는 제가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강풍에 창문 틈이 벌어지면서 비가 집 안으로 모두 들어온 겁니다. 또 곳곳에서 침수돼 물을 퍼내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늦은 오후가 되면서 강했던 바람과 비도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가 다시 강해지기를 반복하더니 1시간 전쯤부터 지금처럼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속초시인데 40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현재 167세대 410여 명이 안전을 위해 대피해 있고 침수 등 피해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 집계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지가 지금 15년째인데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거 하나 더 도와줘야 돼? 40몇 년 여기서 헬고 다니고 금방했어요. 처음 있는 일. 다행히 강원도에 접수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제는 내일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예보됐다는 겁니다.
동해안은 태풍의 동쪽 끝자락인데 동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 바다에서 비구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릉 주문진항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강원도 영상 보셨는데요. 이 사실은 강원 지역은 네. 그 태풍에서 좀 반경에서도 멀리 있었고 지금 사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왜 많은 비가 이 동쪽에 집중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동쪽에서는 지금 구름대가 지금 동에서 지금 서로 오는데 네. 이제 태백산맥에 그 산맥을 넘어오지 못하고 태백산맥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많이 왔었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태풍의 이연 반원에 속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태풍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또 태풍이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진하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 부위에서는 올라가는 힘과 회전하는 힘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북진하는 힘이 20여 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에서는 약 20킬로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뭐 바람이나 이런 영향들이 더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태풍의 경로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또 집중호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굉장히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태풍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중에서도 슈퍼 온난화라고 합니다. 예. 지금 태평양의 온도가 뭐 0.5도가 뭐 6개월 이상이 아니고 1.5도 이상이 6개월간 뭐 이축되는 뭐 슈퍼 온난화로기 때문에 네. 지금 태평양 온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의 동해안의 온도까지 올라가 버리니 태풍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형성돼서 살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 한번 보면 인명 피해는 공식적으로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명이 사망한 걸로 나왔고요. 이 14,000명 정도가 일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난 흰남노 태풍하고 비교하면 뭐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좀 침수 피해도 좀 그나마 경미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많이 준비한 덕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많이 준비했었고요.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쪽에 부산 경남을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태풍 세력이 또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지금 해안을 중심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태풍의 중심부,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포항에서 만조 시기와 겹쳐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평상시에 2배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쌓여서 7명이나 사망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떤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언급도 해주셨는데 내일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세계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실 내일 오후 중부까지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90%가 된다고 하니 좀 좋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어떤 또 생각도 하냐면 지금 밀집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운동장이 4만 5천 명이 지금 운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네. 이제 꽉 차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태원에 압사 사고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밀집 안전사고가 중요한데요. 여기 대책으로 보면 정부가 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슈퍼스타들이 공연 장소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사했을 때는 어떤 위험의 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슈퍼 연예인이 등장할 때, 네. 아니면 또 퇴장할 때, 아니면 어떤 노래나 어떤 퍼포먼스 공연을 할 때 어떤 피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질서에 상관없이 어떤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타이밍에 안전 관리가 어떤 포인트적으로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제보 영상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은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 중에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영상이 하나가 네네. 나왔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자 영상 보시면 네네네. 그 지붕이 갑자기 주저앉고 네. 이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도 놀라서 대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은 지장이 없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뭐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정말 그 사망 사고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저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물을 최대한 먹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평상시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아.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사소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산사태 날 때 산사태에서 차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사태가 날 그 순간에 차가 지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충격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산사태 일보 직전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면 차가 보통 1톤 내외가 되거든요. 그렇죠. 1톤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사실 뭐 짐을 챙기러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더 안 되겠고요. 예. 저는 근데 예방하려면은 예. 지금 저게 거주자, 저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런 분들은 확인이 안 되죠. 예. 여기에서는 어디가 되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관여를 해야죠. 예. 이 집은 이번에 이 정도 되니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찰 내에서 막 영상이 그 빗물이 흘러내려오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도 되게 걱정이 됐던 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영상이라서 너무 감사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찰에 지금 물이 넘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평상시에는 물이 넘어오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평상시 때도 저렇게 물이 많이 왔으면은 저런 곳에 이제 하지 않았고 다른 길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 우리가 지금 국토 개발을 계속 그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네. 또 휴양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산을 계속 파헤치거든요. 근데 우리 토지는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흡수되지 않고 계속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개발된 양만큼은 물이 흡수되지 않고 어딘가에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저기도 저는 저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몇 년 전에는 웬만한 비가 와도 저 계단을 넘칠 정도로 비가 넘치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주변에서 어떤 개발이나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만큼 영상 나온 것처럼 물이 넘어갔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 경북 지역에서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침수 피해가 또 났었던 네. 것, 또 산사태가 났던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무분별한 개발이 또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발행을 해요. 네. 위험 지도 안에 산사태 위험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산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사태가 나는 걸 보면 지금까지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이건 아니걸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보 영상 한 번 더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 네. 제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속초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 가게 안이 침수가 됐습니다. 물이 가득 담겨 있고 사실 이럴 때는 이 도망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에 지금 뭐 잠깐 그 어느 그 여성분인가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사람도 보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지금 물이 무릎 정도 차 있을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되기 전에 대피를 해야 되고요. 예. 저 정도 되기 전에 대피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저기를 위해서 지금 저 정도 되니까 안에 있던 귀중품이나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안타까운 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꼭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보시면 있지만 이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렇게도 해도 들어오는데 저런 거는 사실 뭐 방법이 또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내려오는 비가 지금 덮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물이 쌓이기 전에 대피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실은 아까 저도 사실 걱정됐던 게 그 가게 아니면 전기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용품들이 네. 뭐 감전이나 이런 우려도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이나 어떤 비에 의해서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불을 정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일부러 정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전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이제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런 것도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피했을 때는 전기 코드를 빼고 네. 또 스위치를 내리고 또 가스를 잠그고 네.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